하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인천대학교 교육방송국 INUBS입니다. 저희 INUBS는 우리 대학 언론기관으로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음성과 영상 방송을 제작, 송출하고 있는데요. 매일 점심 저녁으로 학내 스피커와 식당 모니터를 통해 학우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부 점심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움직이는 방송 진리의 소리. 여기는 인천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INUBS. 안녕하세요. 나 혼자 본다 OTT의 진행을 맡은 김준희입니다. 요즘 부쩍 날씨가 추워졌는데 다들 건강 잘 챙기고 계시나요? 이런 날씨에는 옷을 두툼하게 입고 따뜻한 차로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좋습니다. 하지만 몸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마음의 건강도 챙겨야겠죠? 요즘은 마음의 병이라는 말이 있듯이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고자 하나의 컨텐츠를 준비해봤는데요.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위로입니다. 그럼 과연 오늘은 어떤 재밌는 컨텐츠가 소개될지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바로 넷플릭스의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입니다. 이라하 작가의 원작 웹툰을 드라마화한 작품으로 실화를 바탕으로 하여 현실적인 정신병을 이야기하고 있는 드라마인데요. 박보영, 연우진, 장동윤, 이정은 등이 출연하여 뛰어난 연기력으로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그럼 먼저 노래 듣고 와서 작품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태연의 그대라는 시. 언제부터인지 그대를 보면 운명이라고 느꼈던 걸까. 밤하늘의 별이 빛난 것처럼 오랫동안 내 곁에 있어요. 그대라는 시가 난 떠오를 때마다 외워두고 싶어. 그댈 기억할 수 있게. 슬픈 밤이 오면 내가 그대를 지켜줄게. 내 마음 들려오나요? 잊지 말아요. 지나가는 계절 속에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단 걸 알아요. 그저 바라보는 눈빛 그 하나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데. 그대라는 시가 난 떠오를 때마다 외워두고 싶어. 그댈 기억할 수 있게. 슬픈 밤이 오면
언젠가는 우리 멀어질지 몰라도 나는 그대라면 기다릴 수 있을 텐데 시간이 흘러도 내가 이곳에 서 있을게 그대 망설이지 말아요 그때가 내과 3년차 간호사 정다은은 정신병동으로 첫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자들의 자해를 막기 위해 날카로운 펜을 쓰지 못하고 끈있는 신발이나 명찰도 착용할 수 없으며 커튼마저 달 수 없어서 아침 햇살이 가장 먼저 비추는 게 바로 이곳 정신병동이었죠. 한편 자기 손을 보면서 혼잣말을 하는 남자가 정신과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항문외과 전문의 동고윤이었습니다. 쉴 새 없이 손가락을 꺾는 강박 때문에 손가락 마디가 두꺼워져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하소연했는데 이를 상담하던 의사는 그의 직업을 몰랐기에 그를 망상병 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각 정다은은 처음으로 환자를 케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조증을 앓고 있는 오리나 환자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정신병원에 데려온 엄마가 사실 자신을 강제 입원시킨 것이라며 퇴원을 요구했습니다. 과연 오리나가 병원에 오게 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폴킴의 너는 기억한다. 이젠 아무렇지 않은 아주 오랜 기억들 네가 거기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고 쉽게 지워지지 않는 아주 오랜 상처만 남아 그때 너는 기억한다 다들 아무렇지 않게 작은 돌을 던지고 소리쳐도 울어봐도 들어주니 없고 눈물이 마를 때쯤에 너의 맘엔 미움만 남아 그날의 너를 잃어간다 네가 아주 행복했으면 좋겠어 대신 내가 불행하면 좋겠어 나의 슬픈 눈물 고통이 너의 웃음이 되길 사실 난 행복을 잘 몰라 이제 남은 줄 알았던 아주 오랜 흉터가 낙인처럼 선명하게 네 굴레가 되어 이제 내게 남은 것은 대신 증오하는 일 너의 상처를 지워버리는 일 네가 아주 행복했으면 좋겠어 대신 내가 불행하면 좋겠어 나의 슬픈 눈물 고통이 너의 웃음이 되길 사실 난 행복을 잘 몰라
기억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 너의 찰나와 영원들이 너만의 것이 되길. 사실 난 행복을 잘 몰라. 너는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야 하니까. 사실 억울함을 토로하던 오리나의 말은 모두 망상이었습니다. 자신이 남편 말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엄마가 정신병원에 자신을 강제 입원시킨 것이라고 했지만 오리나는 남자를 일방적으로 스토킹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계속 태어나겠다는 오리나를 달래기 위해 정다은은 짝사랑을 착각한 것 같다고 말하게 되고 오리나는 액팅아웃이 오고 맙니다. 액팅아웃은 감정의 표현이 공격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행동을 말합니다. 결국 흥분한 오리나는 다은의 뺨을 때려버리고 병실을 나와 옷을 벗어던지며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다은은 망상이 있는 환자에게 부정의 말을 하면 환자가 흥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에 이를 자책합니다. 그래서 다은은 자신의 스승이었던 황여환 의사선생님을 찾아갔고 조울증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려 노력합니다. 그리고 다은은 오리나가 정신병을 앓게 된 진짜 이유에 대해 알게 되는데요.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최유리의 방황하는 젊음. 나는 대체 어디서부터 잃어버린 나의 젊음을 향해 소리 한 번 일렁여놓고 앞을 걷다 다시 만난 젊음에게 안녕. 젊음을 향해 어른이 되는 그날에는 알아볼 수 있게 나의 나를 알려주길. 나의 젊음은 뭔가 새롭지 않아 중요함도 채 어떻게 사라지던 괴롭지 않으려 애써야 해. 그거면 돼. 손 닿으려 애써도 난 그게 안 돼. 어르고 달래도 부족해져가는 마음. 아직 어리고 나약한 그날아는 철이 없는 맘이 나의 젊음이라 말해주려.
늦어가는 마음 아직거리고 나약한 그날하는 소리 없는 마음이 나의 젊음이라 말해주는 아직도 어렴풋이 위청이는 어린 젊음에다 들려오는 말을 담고 손잡으려 애써보는 나이지만 아직 어려버린 나의 청춘이라 말해주려 오리나는 엄마의 말을 한 번도 거역하지 않고 우아한 백조처럼만 살아오다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녀의 고민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부유한 자신을 부러워하기만 하자 우울증에서 조증까지 앓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리나는 전날 자신이 했던 행동을 자각하면서 조증에서 우울증으로 변했고 자신이 때렸던 것을 다은에게 사과합니다. 한편 오리나의 엄마는 딸이 좋아하는 포도를 가지고 매일 병문안을 왔는데요. 사실 오리나는 어릴 적에 포도를 먹다 죽을 뻔했던 이유로 포도를 싫어했지만 엄마의 강요로 좋아하는 척했던 것이었죠. 이렇게 사소한 것부터 자신의 인생 전부까지 엄마의 뜻 아래에서 살아왔던 오리나는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고 춤을 췄던 그 순간이 스스로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오리나는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찾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도영의 Beautiful Day. It's my beautiful day. It's my beautiful day. 오랫동안 그토록 그리웠던 길을 걸었어. 조그만 먼지마저 그대로인걸. 시간도 지우지 못하는 게 있어. 그런 게 있어. 우린 마치 아무 일 없는 사람들처럼 곁에 없음에 익숙해지겠지. 꽃은 피어나고 또 져도 우리의 길을 기억해. 그리 멀지 않아 다시 또 만날 거야. 아무 일 없단 듯이 마치 기다렸단 듯이. 괜찮아 난 처음 가는 이 길이 좀 낯설 테지만 너 없는 하루가 두려울 테지만 무작정 씩씩하게 걸어가겠어. 난 그러겠어. 우린 마치 아무 일 없는 사람들처럼 곁에 없음에 익숙해지겠지. 꽃은 피어나고 또 져도 우리의 길을 기억해. 그리 멀지 않아 다시 또 만날 거야. 아무 일 없단 듯이 마치 기다렸단 듯이.
그리웠던 길을 걸었어. 조그만 먼지마저 그대로인걸. 시간도 지우지 못하는 게 있어. 그런 게 있어. 그날 밤 다은은 오리나를 돕고 싶은 마음에 단짝 친구인 송유찬에게 그녀의 사연을 돌려서 털어놨습니다. 원래는 오리였지만 엄마가 행복해지라고 백조처럼 꾸며줘서 남들의 부러움을 샀는데 오히려 오리는 자꾸 아파하고 있다고 하자 유찬은 남들이 아무리 백조같이 이쁘다고 해줘도 결국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사는 게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유찬의 말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다은은 수간호사인 효신과 함께 오리나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원래 아침이 오기 전에는 새벽이 제일 어두운 법이잖아요. 어떻게 밤만 있겠어요? 곧 아침도 와요. 라는 말로 위로를 전합니다. 두 사람의 위로 덕분에 아침을 맞이하기로 결심한 오리나는 처음으로 엄마에게 포도를 싫어한다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면서 엄마 말대로 살면서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가 되었다고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다은은 딸의 말에 서운해하는 오리나의 엄마에게 그녀도 엄마가 사랑해서 그랬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딸을 믿고 지켜봐 달라고 합니다. 며칠 후 처음으로 포도가 아닌 다양한 종류의 과일을 사온 오리나의 엄마는 먹고 싶은 걸 먹으라는 말을 건넸으며 이를 계기로 모녀는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첫 환자인 오리나를 케어하고 뿌듯함을 느낀 정다은은 자신이 정신과로 옮기길 잘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신병동에서 다은은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재의 조금씩 천천히 너에게. 하나, 둘, 셋. 몇 번을 펼쳐보았지. 내 일기장 속에 수많은 너의 얘기들, 참 사소한 작은 몸짓 하나에 의미를 둬. 이상한 일이야 이렇게 된 내가. 한참을 바라보았지. 옆자리 앉은 너를 머뭇거린 첫인사에 하얀 손을 내밀어주며 밝게 웃던 네 모습이 커다란 의미로 다가오네. 아직은 너를 알 수는 없지만 너와 난 서로 많이 다르지만 시간이 점점 흘러간 그만큼 조금씩 이끌려 너에게. 낯선 네가 마음속 한켠에 남아. 어색한 네 장난스러움이 너 왜 이리 재밌는지 널 보면 웃게 돼 이상하게. 아직은 너를 알 수는 없지. 서로 많이 다르지만
조금씩 천천히 너에게 가끔 넌 길게 한숨을 쉬고 아픔이 아물지 않은 표정 지친 널 감싸하늘 내가 되었으면 아직은 너를 알 수는 없지만 너와 난 서로 많이 다르지만 시간이 나를 스쳐간 그만큼 조금씩 천천히 너에게 묻은 너에게는 한없이 끌려 너에게 오늘 소개해드린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의 관전 포인트는 에피소드마다 정신병에 관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깊이 있게 풀어간다는 점인데요. 정신병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몰랐던 정신병이 생기게 되는 배경과 이유를 이야기해준다는 점에서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정신병을 이해하고 바라보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근무를 처음 하게 된 간호사 다은이 정신병동 안에서 만나는 세상과 마음 시린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를 강력히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나 혼자 본다 OTT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움직이는 방송 진리의 소리. 여기는 인천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INUBS